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팩트계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저는 뉴욕 증시는 시정 금리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3대 지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신규 주택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금 전에 발표한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현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는 분들 트레이딩에 꼭 필요한 실전 투자 경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전투자 팩트계 승부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이 직접 문자로 매도 혹은 매수 의견을 보내주시면 마스터가 직접 진입을 하게 됩니다. 수익을 볼 시 5만 원 문화상품권을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를 성공 투자를 이끌어줄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는 해왕 마스터님입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오늘 또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으시고 이름표까지 달아주셨습니다. 네, 인사 먼저 해야 되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앵커님께서 지금 언급은 주셨지만은 물가에 대한 아직까지 우려감이 좀 섞여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사실 증시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반등이. 이따가 나스닥 보겠지만은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같은 얘기 또 해봤자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오늘 유가 전망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실 이제 이란 관련해 갖고 비핵 합의 탈퇴 복귀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죠.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쉽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란 관련해 갖고 시장이 영향 요소가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다양한 얘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10시 30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면요. 0.13% 상승한 13,67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또 어제는 미국의 주요 지수가 물가 상승에 주목하면서 일제히 소폭 하락했습니다. 조금 방향성을 잃은 추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락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시가 네. 대비해 갖고 하락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지. 좀 차트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 왔을 때 증시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연준의 어떤 행보가 있을 것이다 하고서 이제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관련해서 매입 비중 바꾸는 거 설명을 드렸었죠.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갖고 또 똑같은 얘기를 지난주와 또 언급한다면은 네. 사실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만 딱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자, 화면 좀 잠깐 전환할게요. 자, 화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가가 2.5% 올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죠. 증시가 하락을 했던 건 2.5%에 대한 이 도달값이다. 이게 문제가 돼서다. 그리고 연준이 어떤 제스처를 취했고 그리고 이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 중이다. 그 제스처는 좀 계속 될 것이다. 결국은 물가 안정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할 것이다라는 게 제 주된 내용이었어요. 자세하게 물가가 왜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 제가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안정화가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 자세하게 확대를 해보겠지만은 여러분들 물가 오늘 이제 전일자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은 2.42%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뭐였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그죠? 평균 물가 목표가 2%이기 때문에 아직 도달 안 했다고 연준은 판단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내려가면은 증시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지난주 얘기였어요. 그리고 연준은 지난주에 제스처를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오히려 하락 구간보다 반등 구간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나서 증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증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0분봉 저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20일이죠. 20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상승 파동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조정세가 좀 모멘텀이 오더라도 전혀 의아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레벨링에 대한 고점 부담감이 다소 있을 것이다라고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나스닥에 대한 웨이팅 단가를 좀 기다리고 지금 미장이 개장했는데 오히려 13,500 레벨링에서 다시 재매수 구간을 좀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평가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관점은. 이게 지금 당장 눌린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굉장히 루즈하고 재미없는 박스성 랠리를 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증시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논했을 때 어쨌든 물가에 대한 부분의 우려를 해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계속적인 해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왜냐? 쉽게 얘기하면 연준이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비중을 앞으로 줄여나가면 되니까 5% 지금 비중하고 있는 걸 4%를 내리고 3%를 내리면은 물가 압력은 계속 낮출 수 있는 연준의 행동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 기반을 다시 닦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난주 평가였고 이게 아직도 ING 중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근데 지금은 단기적인 레벨링 구간에서 매수 보기에는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쉬셔야 돼요. 지금 매수선 보이시죠? 매수선에서만 좀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미장 개장하고 매도선에 대한 수급 변화가 있다는 거는 지금 단타를 보시더라도 매도 트레이딩이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매수세지만은 최근 상승 기반에 대한 조정 모멘텀이 지금 현 시간부로 내리고 있는 과정이다. 단타는 매도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은 13,500 구간부터 지지받고 매수선 생길 때 그때부터 매수 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단타 매도성에 대한 접근이 가장 크겠네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증시가 안정화 구간에 돌입할 것을 예상해 주셨고요. 또 단타로는 매도로 가야 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또 계속 제가 궁금했던 게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이란 핵 협상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게 또 이 문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더 관망하는 추세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차트 한번 보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거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차트가.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차트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란이 핵합의 복귀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핵합의 복귀했다가 핵합의 복귀한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내려가는데 또 이제 월요일이었죠. 한국 시간 월요일에 이제 주말 사이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핵합의 복귀 안에 미국 국무장관이 네. 직접적으로 언급 브리핑을 하고서 다시 올라간 케이스예요. 정말 깜짝 놀래키는데 네. 재주가 있나 봐요. 깜짝 놀래키는데 네. 좀 재주가 있죠. 순식간에 이제 500틱을 내렸다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차트로 네. 설명이 안 돼요. 사실상. 맞잖아요. 자, 근데 핵합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뭔데? 라고서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정치적인 대외적인 요건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나눴으면 싶어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기대돼요. 저희가 이제 30분 시간이 좀 이제 여유가 있을 때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 자체가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잠깐 화면 좀 잠깐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차트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아주 네, 큽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란이요, 비핵화 합의를 했었어요, 미국하고. 아, 자, 네. 뭐냐? 자, 이제 공동으로 서명하고서 우리 핵 개발하지 않을게 하고서 합의를 본 거예요. 네. 이란이. 우리 핵 개발하지 않을게. 그게 언제였죠? 그거를 했을 때가 2015년도 이후였는데 네. 문제는 조건부였죠. 대신에 미국 쪽도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을게 비핵화 합의를 한다면 이거였어요. 네.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겠다 이러면은 경제적인 대외 조건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미국이 열어주겠다, 도와주겠다. 근데 작년이었죠. 작년 이제 2020년도 1월에 미국이 이제 이란 사령관을 어떻게 보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맞아요. 예, 그렇게 펼쳐지면서 이란이 화가 난 거죠. 많이 화가 났죠. 네. 근데 이거 갖고 말이 많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부러 일으킨 거다 막 하면서 이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게 굉장히 많지만은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평가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화나서 핵 합의를 탈퇴했어요. 나 이제 핵 합의 못 하겠다. 제가 경제 제재 하려면 해. 그냥.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근데 미국이 요구한 건지 뭐 어쨌든 이란이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한 건지 이 부분이 가장 맹점인데 네. 결국은 경제 제재가 이어지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일으켰다라고서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핵 합의, 비핵화 합의를 한다면은 이걸 핵 합의라고 하는데 비핵화 합의를 한다면은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그러면 공급량을 늘릴 수 있겠죠. 유가 네. 생산에 있어서. 근데 그러면은 가격에 대한 하락 요인이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칙만. 공급량을 경제 제재 완화가 들어가면은 완화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공급량에 대한 확대가 늘어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하락 요인이다. 맞죠? 반대로 해볼게요. 자, 핵 합의를 탈퇴한다면 그죠? 경제 제재를 가하고 공급량에 대해서 축소가 들어가며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이죠. 지금 상황은 밑에 상황인데 만약에 핵 합의를 복귀하게 된다면 가격이 하락 요인이죠. 결국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은 하락 요인입니다.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네. 자, 이러한 합의가 있었어요. 뭐 굉장히 많아요. 내부적인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은 오늘 딱 이제 하이라이트만 좀 찝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잠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결론은 최근에 이제 유가를 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을 했다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이제 복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라고 하니까 국제 유가가 4% 급락을 한 거예요. 왜냐? 이란이 조만간 공급량을 늘리겠네. 라는 소식이 이제 지배적이었던 거죠. 사실 최근에 시황이 없던 상황에서 그죠? 이제 복귀에 대한 설이 들어오니까 갑작스러운 급락 요인을 일으켰던 부분인데 24일이죠. 주말 이제 월요일에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복귀 조짐 없어라고 공식 브리핑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했던 게 다시 재반등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내용이었어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왜 핵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내려가고 복귀하면 만약에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왜 그냥 유가가 상승하냐면은 이란에 대한 공급량에 대한 확대랑 축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차이가 크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데 핵 합의가 뭔데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란이 복귀하면 경제 제재가 풀리기 때문에 공급량의 확대, 가격 하락 요인 이렇게 좀 전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제가 좀 중요한 것만 좀 찝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차 화면 좀 넘기겠습니다. 또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주실 건가요? 다음은?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요, 어떤 문제죠?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네, 지금 상황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뭐냐면은 사실적인 부분을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이 야 그럼 이거 진짜 신경을 곤두서야겠네라고서 착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 네. 근데 잠시만요. 네. 또 오늘은 유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도 귀 기울여서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핵합의를 지금 유가가 65.6070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핵합의 탈퇴를 한 게 2020년도 이제 1월이었죠. 네. 기억을 하세요. 2020년도. 우리 이제 마이너스 유가 사태도 겪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핵합의를 탈퇴했을 때 강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은 굉장히 일시적이었어요. 자, 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리예요. 굉장히 짧죠. 매수 흐름이 탈퇴를 했음에도 2020년, 불구하고. 네, 상황인 네. 거죠. 네. 근데 야 엄청 올랐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탈퇴를 했을 때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쇼크만 준 거예요. 단기적. 완전 단발성 시황이라는 거죠. 지속적인 어떤 유가에 대한 흐름도 자체를 변화하기는 이란의 핵합의 복귀와 탈퇴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팩트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시장에서 유가 관련해 갖고 뭐 핵합의 관련해서 얘기 나오지만은 이게 만약 설령 복귀한다라고 하더라도 유가를 여태까지 상승 모멘텀으로 이끌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하방으로 바꿀 만한 그런 제스처 자체는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한 시황이 영향력이 못한다. 없다고 말씀해 그죠. 주신 거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변경할 만한 그만한 이슈거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란의 복귀 관련해 갖고는. 그런데 굉장히 뉴스에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뉴스에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가 굉장히 필요하죠. 아, 어떻게 보면 유가 관련해서 하락과 상승에 대한 요인 자체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런 단기적인 어떤 흔드는 장세에 대해서는 이슈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제고할 때는 그 방향성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앵커님? 왜 그럴 것 같아요? 잠깐 화면 좀 돌리겠습니다. 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영향이 크게 없는지요? 그렇죠. 공급 관련해서 네. 제가 사실 이제 앵커님하고 사전에 이제 나누질 않습니다. 왜냐면 또 생방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답을 꺼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란이 그 국가별 원유 생산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국가별 원유 생산 비율이 써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유가의 비중의 5% 내예요. 거의. 우리가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유가 사태. 마이너스 유가 사태를 갔었던 이유는 자, 러시아와 사우디가 주동했기 때문에. 그죠? 네. 러시아가 여러분들 사우디가 짱입니다. 오펙 중에는. 비오펙 중에 누구예요? 러시아가 짱이에요. 대장이에요, 대장. 그럼 이 두 나라만 어떻게 보면 공급량만 축소량에 대해서 전망치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면 유가는 완전 밸런스 붕괴가 들어가 버려요.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나왔던 이유는 그 이유에서예요. 네. 자, 두 나라는 합치면은 25%에 육박하지만은 이란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 공급 1, 2%에 대한 좌지우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비중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가격 변화에 대해서 오펙 전반적으로 증산이라든가 감산에 대한 이슈거리가 있다면은 시장에 대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은 한 나라에 대한 핵합의, 합의, 복귀, 합의, 복귀 가지고는 시장의 어떤 모멘텀 변화를 꾀하기는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낮다는 거.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이제 오펙만 따졌을 때 러시아 다 제외하고 미국 제외하고 따졌을 때 여기 9%라고 써 있는데 그럼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3, 4%밖에 안 되는 거죠. 시장 상황에서. 네. 오펙 비중이 한 30%, 40% 내야 되니까. 그죠? 네. 이 부분은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회왕님, 올해 유가에 대한 전망은요,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라고서 질문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해방님, 오늘 유가에 대한 퍼포먼스는 어떤 부분을 맞춰야 될까요? 아, 네. 한 발 늦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네. 이거는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질문할 수 있도록 네.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유가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이제 코로나19랑 좀 연결이 되죠. 네, 수요 회복이랑 여러분들. 자, 코로나가 회복세에 들어갈수록 이제 유가에 대한 수요 회복도도 올라갑니다. 그죠?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공급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 수 있죠. 맞죠? 그죠? 당연하죠.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IEA에서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수요도와 공급도에 대한 전망 자체를 펼쳤는데 네. 26년도까지 지금 21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회복세가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게 위에가 수요입니다.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배웠죠. 디맨드, 수요. 자, 그리고 공급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공급 부분이 수요 부분만큼 원활하게 회복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인 상승만 좀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예상치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한번 궁금증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유가에 대한 회복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공급도 그러면은 회복이 들어가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공급은 뒤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시설 투자에 대한 비중이 적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 좀 이따가 정확하게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뭐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수요도에 대한 회복 자체는 21년도에 갑작스럽게 급증합니다. 이거는 올해 이어질 전망이에요. 21년도입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가격 상승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모멘텀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수요도에 대한 회복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탑다운 되겠죠. 상황이. 자, 그리고 오펙에 대한 어떤 여유분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게 이란을 제외하고도 괜찮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노란톡 들어오시면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추후에. 자,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유가의 가격은요, 오펙 플러스와 미국이 결정합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수요는 어쨌든 뭐 전기차니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경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요도가 일정하죠. 아직까지는. 근데 올해 바이든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입니다. 네. 유가와 관련이 좀 없죠. 그죠. 유가가 친환경은 아니죠. 네. 네, 유가가 친환경은 아니죠. 자,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 투자를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의 설비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유가라는 게 공급을 하면은 설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상.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바다 한가운데다 파이프 딱 꽂아버리고 유가 뽑아버리잖아요. 네. 그죠? 설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투자 자체를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주도하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한다면은 지금 회복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도 자체 회복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공급 자체는
바이든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정책,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 안 되진 않겠죠. 근데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막 어려운 말로 이제 리포트에 막 대용이 돼 있지만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제가 투자자인데 미국 정부에서 친환경을 간다는데 앞으로 대세 산업이 아닌 거잖아요. 투자 설비를 안 하는 거예요. 각종 투자자들이. 미국이 대대적인 정책 발표를 한 마당에 어떻게 들어가냐라는 거시적인 전망이 있어요. 제 가장 큰 흐름은 미국 주도하에 이러한 정책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량이 수요량을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급량이.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네. 시장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제가 이제 외신 뉴스는 뽑아오진 못했는데 네. 80달러라는 얘기가 많아요. 아, 80달러까지. 80달러 가능할까라는 얘기가 많아요. 80달러 가능할까? 예, 국제유가 가능할까요? 지금. 근데 저는 결말을 내놔야겠죠. 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솔직하게. 올해 말까지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시장 분석으로 봤을 때 네. 작년 마이너스 사태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갑자기 터졌으니까요. 저는 항상 솔직합니다. 저는 마이너스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처음 봤을 거예요, 다들. 유가가 마이너스가 갈 수 있구나 하고 역사상 그러니까요. 최초니까. 네. 자, 왜냐면 저는 솔직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부분은 포커스를 굉장히 맞췄었는데 마이너스가까지 갈 거라는 걸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시장이. 네.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러시아와 오펙에 대한 급발진이 있어서 네. 하락분을 일으켰지만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트럼프 네.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네. 이제 코로나 회복 국면과 더불어 갖고 이런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 투자까지 연결되면서 공급량이 위에 보시면은 수요량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게 측정이 돼 버려요. 또 여기서 유튜브에 시청자분께서 질문도 주셨어요. 백신 보편화되면은 비행기 운행 증가에 의한 오일 수요가 늘어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행기 하나로 이제 유가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는 게 극히 좀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너무 부분적인 네, 요소다. 너무 부분적인 요소기 때문에 전체 유가에 대한 가격은 굉장히 미비적이라고 좀 평가를 하는데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백신 보급으로 이제 비행 관련해서 다시 한다면 수요 회복이랑 같은 국면이잖아요. 네. 수요 회복은 원활할 거예요. 네, 저는 그거는 맞다고 봐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요한 건 공급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봐야겠죠. 왜 공급은 뒤따라가지 못할까라는 거기에 좀 더 집중 요소를 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작년 마이너스 유가 때 원유 ETF를 사놓으셨대요. 그래서 언제쯤 팔까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세하게 어디서 샀는지 좀 얘기를 해주면 제가 편할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작년 마이너스 유가 때 사신 거면은 굉장히 잘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부자가 돼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정도인데 네.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 보시면 연결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가 지금 최저가가 30달러로 뜨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은 30달러인데. 자, 근데 제가 연결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내려주세요. 네, 또 오일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모양이니까 네. 이 타이밍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유가 가격에 대한 전망을 일단은 한번 하고요. 네. 제가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는 또 80달러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제가 기대를 하고 네, 있어요. ETF면은 네. 더 냅둬도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말까지는. 조금 더 네. 올해 말까지. 네, 또. 올해 말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또, 제일 솔직한 네. 답변인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때부터 가지고 있으셨다니까 오래 갖고 계셨네요. 이거는 거의 이제 수익의 끝판왕이시겠는데. 네.
수익의 끝판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작년 보시면요. 자, 작년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 보이시죠? 마이너스 40%. 어, 끔찍했습니다, 정말. 아이고. 네, 끔찍했죠. 네. 그리고 유가가 상승 모멘텀으로 지금 나온 뚝 상황에서 떨어졌네요. 더 갈 수 있냐가 관건인데 네.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아,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가 지금 관점이고 네. 지금 어쨌든 간에 21년도에 대한 전망 가능성은 오히려 매수에 대한 평가 측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거는 바이든에 대한 어떤 정책 전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시사겠죠, 여러분들. 수요는 어쨌든 회복은 될 겁니다. 기존에 하던 수요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충족은 할 거예요. 근데 공급 부분이 못 따라간다는 부분. 결국은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유가에 대한 부분은 미국과 오펙에 대한 어떤 가격 결정이 이제 어떤 공급량에 대한 결정이 가격을 결정한다라고서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예요.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여건으로 유가 상승 포인트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포인트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자 단기적으로. 네. 지금 가장 볼 수 있는 추세에 대한 모멘텀 기준으로 보자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60달러 되면요. 이제 60달러. 예, 강한 80달러까지의 상승분을 기반으로 매수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한 번은 어떤 기술적 분석상 눌릴 수 있는 위치값이에요, 충분히. 60달러가 근데 그런 거죠. 더 네. 큰 상승에 대한 뷰를 바라보셔라는 게 제 멀리 마인드. 봐라. 네, 제 마인드예요. 지금 볼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흐름을 일단 측정을 드리는데 네. 단타적인 흐름이야 오늘 당일 흐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얘기할 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당일 이슈는 없습니다, 사실. 아시겠죠? 당일 이슈는 없어요. 당일 이슈는. 네. 당일 이슈를 가지고 오늘 매수다 매도다 논하기에는 네. 유가가 어떻게 보면은 난해한 자리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이끌고 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에 대한 연출값을 더 고려해 보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예. 사실 오늘, 최근 네. 예, 유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사실 어려운 내용은 다 빼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고 많은 정보를 하면요. 네. 오히려 혼선이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노란톡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고급 정보, 예. 고급 정보보다는 사실 이제 기밀 정보인가요?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조금 분석을 많이 하려고 아. 시도를 해요. 깊이 있게. 예, 깊이 있는 좀 분석을 많이 하려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사실 해왕님.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감은 있어요. 네. 오늘 이거 비핵화 관련해서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후딱 3시간이 가버리더라고요. 그 글만 읽는데. 네, 글만 읽는데 3시간이 딱 가더라고요. 3시간이 갔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매일 봐야 되는데. 그죠? 자, 유가에 대한 이제 투자 관련해 갖고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일단은요. 여러분들 유가 관련해 갖고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2가지예요. 자, 이란의 핵합의 복귀와 탈퇴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바꿀 수 없다. 실제 탈퇴할 때 굉장히 이슈였지만은 네. 반등세 자체가 굉장히 미약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그렇죠. 모습.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2번은 코로나19 수요도가 회복하는 올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공급량은 뒤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수요는 계속적으로 급등을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다만 공급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유가에 대한 정배열 모멘텀, 이평에 대한 정배열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면서 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언제든지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앞으로 기름 넣을 때 좀 힘들겠어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오를 거예요. 한 100원, 200원 정도. 네, 이 네. 부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해왕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요는 오르겠지만 공급은 그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해왕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실전투자 백티계 승부 해왕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해왕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실전 투자 들어가기 전에 샵 0082로 계속해서 매수 혹은 매도 의견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룰 설명 다시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실전 투자 백티계 승부 트레이딩 룰을 안내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은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2계약까지 가능하며 손절과 익절은 50틱으로 한정합니다. 매수인지 매도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샵 0082로 보내주신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 마스터가 진행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판단이 맞았을 땐 5만 원 상품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손실이 발생해도 마스터의 개인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편하게 실전 투자 경험한다고 생각하시고 상승일지 하락이실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마스터님 지금 저희가 들어가기 직전인데 지금 나스닥 자리값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일단은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파동이요. 정말 이제 지금까지 11시 30분까지 굉장히 힘든 국면이었어요. 오, 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만약 매매하시는 분도 있으면은 네. 계속 흔들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잘 피해갔네요. 네, 지금 일단은 추세가 매수 네. 국면으로 이제 고점에 대한 저항력이 뚫린 만큼 네. 간단합니다. 네, 매수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매수 간단하게 의견. 매수. 지금 13,690에 대한 포인트가 이탈을 했으니까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 쪽으로 짚어주셨는데 저희 잠깐 이제 유튜브 댓글로도 살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좀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1번, 2번 유튜브로 여쭤봤는데 초반에 답해 주셨어요. 보면은 2번이라고 마리모님이 또 외쳐주셨고요. 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이 매도라면 전 매도예요. 네, 뭐 간단합니다. 네, 매도 보시면 네. 저항이 뭐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항 이탈됐는데도 매도 왔으면 전 매도 갑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또 꽃보다 무상승장님도 매도 추천, 부자들상님도 오늘도 매도 갑시다. 이렇게 매도 의견이 조금 많았네요. 네, 일단은 저도 아까 전에 흐름도 자체만 측정했을 때 13,000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죠. 차트만 보고 얘기한다면은 13,690포인트에 대한 저항력이 유지됐다는 매도값을 했는데 네. 지금 이탈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세의 흐름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60분 봉도 이러한 흐름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만약 트레이딩 본다면 매수지만 네. 여러분 현상 문자대로 매수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빨리 문자대로. 해주시죠. 네. 이것만 한 번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혜화님 오셨다요. 하트 이모티콘에 오늘 출발 좋을 듯 해요. 또 오늘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를 성공 기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저희 응원 받고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응원 받고 한번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들어왔으니까요. 연결해 볼게요. 1104님이 매도입니다. 점점. 이어가야죠. 네. 정말. 네, 바로 매도 진입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도록 하죠. 네. 카운트다운 시작할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3, 2, 1, 네, 진입해 주세요. 네,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포인트 진입 들어갔습니다. 매수값이 체크하시기 어떻게 바랍니다. 될까요? 자, 13,703.5포인트 매도. 네, 매도였습니다. 자, 손절 위치 값은 13,716.00포인트. 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익절 값은요? 자, 익절 값은 매도기 때문에 내려가야 수익이겠죠. 네. 익절 값은 13,691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약을 해봐야죠.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쉬어가자. 쉬어가야죠. 네. 간단하게 쉬어가자. 수익권으로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일단은 수익은 청산될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부자들상님이 수익 날 것 같아요. 근데 좀 지금 너무 이제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천천히 양봉이 지켜봐야 나오기는 되는데. 했어요, 왓소님. 네, 하지만 이제 수익이라는 건 항상 완전 청산이 이루어졌을 때 결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저는 하도 왜냐면요. 왓소님의 이런 네. 모습 처음 봐요. 저는 굉장히 이제 왜냐면 진지하고. 차트가요. 항상 차트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제 네. 평화로워요. 이제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이제 웃기죠? 잠깐 이제 쉬는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수익이 막 네. 나오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네. 40달 딱 돌파되면은 네. 알아서 급발진할게요. 네, 천천히 얘기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저희가 조금 이제 내용 변경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좀 해설위원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얘기하시는데 반응을 좀 연기가 해봤습니다. 거의 오스카상에 뺨치는 것 같은데 리얼했나요? 아무튼 시청자분들 좀 인지하시고 좀 많이 네.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 기대돼요. 제가 좀 분석을 네. 많이 해올게요. 당일에 대한 부분하고 오늘 나오시는 또 매일 보게 마스터분들과 되겠네요. 제가 네. 팩트로 팍팍 꽂으면서 네, 진짜 촌철살인으로. 촌철살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예요, 매도예요 하면서 네.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뷰 보면서 네. 오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더 다양한 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네요. 그렇죠. 마스터님도 맨날 뵙고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여우주 현상입니다. 서울경제 여우주 현상. 자, 지금 보시는 동안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다시 20달러 내외를 좀 맴돌고 있는데 네, 금방 또 갔으면 좋겠어요.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고점 레벨링 좀 부담감이 있는 자리에서는 좀 많이 흔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중에도 이제 강제청을 하고 마무리를 좀 짓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익 청산으로 인정하고 네, 상품권을 그렇죠. 드리기 때문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저희가 지금은 이게 50틱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 지금 매도 시점으로 들어갔으면 좋은 결정이었을까요? 지금요? 저는 네. 좋은 결정은 아니라고. 어? 저는 좀 기다려야 된다 더. 아, 이주의예요. 지금 트레이딩보다는 네. 사실 좀 더 기다렸다가 아마 시간상으로 봤을 때 12시 넘어서 트레이딩 타임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12시 넘어서 매도로 들어갔으면 아니요, 매수. 매수로 들어갔으면 네. 크게 성공했을 것이다. 네, 오히려 지금 차트만 보게 된다면은 네. 자, 왼쪽 차트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개장 이후에 매수 파동에 대한 어떤 차트에 대한 랠리가 아직 안 드러났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차트 보이시죠? 차트에 대한 어떤 채널 파동 자체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긴 힘들다라고서 평가하는 게 제 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기다려야 돼요, 오히려. 이제 지지에 대한 평가값을 이룰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분석이 힘들다, 진입 자리가 좀 애매하다라고 평가값을 이루는 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화면 돌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이 이제 41분이죠? 네, 41분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카운트다운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분에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만약 이게 청산이 안 이루어진다면 43분에 딱 강제 청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유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했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매매 트레이딩 하기 전에 나스닥 원래 이런 식으로 어떤 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패널들이 말하고 싶은 뷰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나스닥, 골드, 오일 이 순서대로 가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아니라 알고 계시잖아요. 왜 이거는 모르고. 또 모르는 척 할 네. 거예요. 저희가 네.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요. 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심층 있는 종목별로 이제 마스터분과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할 거예요. 아주 또 심도 깊고 네. 또 공격도 저희가 좀 할 계획이고요. 제가요 아주 촌철살인을 잘합니다. 그 팩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봐야지 차트에 대한 정확한 진입을 할 수 있고 네. 어디가 가장 좋습니까?라고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왓슨.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저 패널들 나오시는 마스터분들 네.
하고 소통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라 네. 많이 저도 어떻게 보면 배워갈 것 같아요. 실력 네. 있으신 분들에게. 또 댓글에서 다시 보기 방법도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프로그램 들어가셔서요. 내리시다 보면 다시 보기가 있어요. 또 요일별로 한참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옛날 것도 보실 수 있고 옛날 천천히. 거 몇 년 전 것도 있나요? 몇 년 전 건 이제 개편되기 전에 종영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제 5년 전 모습도 볼 수 있나요? 혹시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한번 오늘 확인을 보고 해보도록 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거 참 중독 프로 남편과 둘이서 이 밤에 응원하고 계시다고 네. 말씀하신 순간 43분이 또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되고 정확히 있나요? 5초 있다가 청산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카운트 좀 4, 부탁드리겠습니다. 3, 2, 1.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굉장히 네. 지루한 장이 이어졌지만은 저희가 청산값을 성공하셨어요. 내보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1104님. 그죠. 일단은 자리값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자리값이요? 지금 저희 마무리된 그 나스닥 장 한번 분석해 주세요. 네, 짧게. 지금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차트 왼쪽 거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고점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조정 모멘텀이에요. 단기적인. 지금 흐름도 본다면은 지금 매수 본다면은 13,800 이제 685포인트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재반등 구조로. 이걸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5분 정도 있었나요? 5분에서 10분 사이? 굉장히 매도를 받지만은 어떻게 보면 횡보성 싸움으로 가는 게 파동이 매수인데 이게 흔드는 구간, 조정을 주는 구간은요. 쉽게 내려오는 구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상으로 본다면. 다시 어떻게 보면 순서상으로 본다면 매수로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 매도입니다. 쉬어가야죠. 정확히 맞추신 거예요. 쉬어갔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쉬어갔어요. 어떻게 네. 또 미래를 보시고.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요 이제 내일도 출연이겠지만은 제가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보면 앵커님과 일주일 내내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 네. 너무 로버트 같았나요? 네, 감성이 하나도 없군요. 제가 이제 네. 마스터분하고 나와가지고 준비된 내용이 아니라 제가 네. 오히려 궁금했던 시청자분들이 궁금했던 내용을 정말 어제 소식, 오늘의 소식 아주 생생하게 다를 것 그죠. 같아요. 지금 차트에 대한 현 상황을 정말 촌천살인하면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를 쉬어야 되는지 진행을 해야 되는지 네. 정확하게 어디서 진입하면 가장 이상적인 매매가 들어가는지 네. 이런 거 콕콕 찍어서 말씀드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문자 보내시는 분들 내일도 열려 있으니까요. 저 아쉽지만 내일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오늘 아주 많은 정보 공유해 주셨는데 아직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실전투자 백티계 승부 해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해왕 마스터님 보내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순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전투자 백티계 승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